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민심을 등지는 문재인 정권,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오늘 인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안녕하실 분들이 별로 많을 것 같지가 않네요. 저도 안녕하지 못합니다. 지금 어느 국민들이 마음 편하겠습니까? 온 나라가 국민이 서로 갈라져서 지금 대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정리를 하고 국민을 화합시키고 해야 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통령한테 있죠. 그런데 대통령은 불관언입니다. 나 모르겠다.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사실은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기어이 임명한 바람에 생긴 일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은 촛불을 들고 여전히 또 촛불을 들고 세력을 과시하죠. 그러니까 자유우파 측에서는 그걸 계속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대규모 집회를 하는 거죠. 조국 장관은 대통령이 고집해서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상식인이 모여 사는 그 사회에서는 같이 어울려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법적으로는 물론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 유무죄는 도덕적으로라든지 직업 윤리적으로라든지 이런 점에서는 부적격자예요.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객관적인 증거들이. 근데도 대통령은 그 사람 기어이 고집하고 있습니다. 왜? 모르죠. 무슨 그 배경이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대통령 내가 일단 한번 뽑은 이상, 내가 일단 한번 임명한 이상 절대 퇴진은 없다. 이런 지금 자세로 임하고 있는데요. 이거 바로 민심을 등지는 일이죠. 대통령을 지지하고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아서 촛불 집회 밤에 말이지 거대한 촛불 집회를 하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러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의 집회도 엄청스러운 규모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요, 민심을 존중한다면 어떤 민심을 존중해야 되냐면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의견을 포용해야 됩니다. 수렴하고. 그게 국민의 뜻을 따르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세입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취임사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은 한 분 한 분도 저희 국민,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선거 공약 무슨 뭐를 만들겠다, 어떤 제도를 만들겠다, 건물을 짓겠다, 다리를 놓겠다 이런 공약은 못 지킬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다 국민이 이해를 하죠. 그러나 국민을 섬기겠다, 국민에게 의리를 지키겠다, 국민에게 대통령으로서 도리를 다하겠다. 그러니까 국가 제1공복으로서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에게 할 바를 다하겠다. 이거는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한 2년 반 가까이 돼가니까 좀 자리가 이제 안정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이 이렇게 세구나, 자신의 힘에 대해서 스스로 놀랄 정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말이 귀에 안 들어오죠. 조국 장관 그렇게 지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요, 조국 장관만 지키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가족까지도 지키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한 그런 심사, 그런 심정을 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의 그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더욱 엄중하게 수사를 하라고 당부했던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조국 한 사람이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국 하나 지키려다 온 나라가 지금 이게 뭡니까? 설령 촛불 집회가 이긴다 칩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민이 이렇게 서로 반으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원수대하듯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대통령은 4일날 전국체전 제100회 개막식 축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32년 서울 평양 올림픽이 개최되면 공동번영의 한반도 시대가 열리는 그런 신호탄이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이나 체육인들이나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그걸 이야기할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인데 무슨 2032년에 올림픽 이야기를 합니까? 북한을 어떻게 믿고 그때 그런 올림픽이 열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 이전에 비핵화 협상이라도 제대로 임하고 있으면 그래도 별 문제인데 지금 북한 보십시오. 김정은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무슨 2032년 서울 평양 올림픽입니까? 대통령은요, 자신이 지금 책임지고 있는 이 나라를 지금 안정시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하니까 국무총리가 또 나서서 광화문 집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수십 명이 폭력 행위를 했고 무슨 성추행도 했고 문화재 훼손도 했고 그랬다고 엄정하게 조사해서 법대로 처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요, 갑자기 그렇게 전에는 또 무슨 아주 좀 그래도 균형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더니 갑자기 이렇게 경직됐어요. 청와대에서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민주당도 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단호한 그런 입장을 보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광화문 집회 거기 주동자들을 지금 고발한다는 것 아닙니까? 고발했습니다. 4일날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한정 의원이요, 더불어민주당 민감용 경찰청장에게 고발장을 접수시켰습니다. 민청장도 그 자리에서 그 고발장을 접수했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국감장에서 고발장을 주고받고 접수시키고 접수받고 정치쇼라도요. 좀 너무 격이 낮은 그런 정치쇼 아닙니까? 이 정도로 그치지도 않았죠. 또 민주당은 이해찬 당대표 명의로 검찰에다가도 고발장을 비슷한 유형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국가 원수를 모독한 내란 선동 혐의다. 내란 선동 행위를 저질렀다. 이래서 이제 제출했는데 국가 원수 모독이란 말 참 오래간만에 듣네요. 아마 그 이해찬 대표가 옛날에 민주화 투쟁인가 그거 할 때 가장 싫어했던 말이 국가 원수 모독 아니었습니까? 모독죄. 요즘 그런 죄가 없죠. 내란 선동은 또 무슨 내란 선동입니까? 저도 그날 가봤는데요. 세상에 그만큼 평화롭게 진행된 집회가 우리나라 말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놀랐습니다. 경탄할 만했죠. 그런데 2016년 그때부터 2017년 초에 이르기까지 열렸던 지속됐던 그 이른바 촛불 집회, 그때 아주 그게 평화로운 집회였다. 명예스러운 집회였다. 지금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어떤 구조물들이 동원됐는지, 어떤 그림들이 내걸렸는지, 어떤 구호들이 외쳐졌는지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무시무시했죠. 근데 무슨 명예로운 그런 집회였습니까? 그러면서 광화문 집회, 그 조용한 집회, 한두 사람이 일탈했다고 해서 그걸 마치 전체가 그러냐, 이렇게 몰아세워가지고 고발장까지 내고 참 허풍스러워도 분수가 있죠. 이렇게 하지 말고요. 대통령은 민심을 중히 여겨서 대통령이 고집을 꺾는 게 중요합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조금은 안 되겠다면 포기하십시오. 언제까지 나라를 이렇게 양분시켜가지고 서로가 대충돌을 하도록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올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벌써 문재인 정권의 쇠락기 그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대통령이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옛날에 그 후보 쪽에 이렇게 이야기했다지 않습니까? 집단으로 퇴진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어느 방송사 인터뷰 질문에 그때는 광화문에 나가서 그분들과 대화하고 그분들을 설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지 않습니까? 그런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민심을 등지는 그런 정권은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